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 나서 이제 독일 통일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쭉 이어왔는데 오늘은 그 테마를 좀 바꿔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는 그 일요일, 그러니까 9월 26일이 독일 그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이제 관두고 그 후임자를 뽑는 이제 그런 그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총선 문제를 다루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선거제도나 또 투표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 살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난해 그 4.15 총선이 이제 또, 오버랩되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4.15 총선이 얼마나 그 엉터리 선거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짚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일단 하던 독일 총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4.15 총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자 먼저 독일 그 기본법, 우리 지금 헌법인데 자, 여기에 독일의 그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이 국가 정체성과 그 선거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연방의회, 분데스타그, 이거 뭔지, 그 다음에 이 분데스타그스팔, 연방의회 선거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분데스타그스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투표에서부터 정당별로 그 의석 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1년도 요번에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 그 다음에 정당의 그 색깔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대 정당, CDU, CSU, 그리고 SPD, 이 양당의 수상 후보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총선의 그 어떤 이런 특징, 그 다음에 앞으로 주요 쟁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전망,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 코알리션을 연정을 구성할 건지, 이런 얘기를 오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일의 그 투표 방식과 집계 과정, 그 다음에, 우편 투표를 하고 있는 브리파일, 자, 이것도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율을 독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 결과. 그 다음에 우리 4.15 그 총선의 그 의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검표 이후에 이제 정부 완전히 그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어떤 면에서 도대체 이것이 부정선거인지, 이런 얘기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과거 동서독 그 분단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 그 당시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분노했고, 또 거리로 나왔고, 이 거리 시위가 결국은 이제 89년 9월 4일 날, 라이프치히의 몬탁스데몬스트라치온, 그 다음에 월요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은 동독 몰락으로 이제 연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독일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독일 기본법, 이제 우리 지금 이 헌법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 정체성, 독일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 어떤 색깔을 갖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기본법 20조에 보면은 이제 국가 정체성 원칙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이제 국정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연방국가다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16개 그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주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임무를 이제 배분해야 된다. 그래서 연방국가다, 분데슈타틀히카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법치국가여야 한다. 자, 그래서 모든 그 독재로부터 법 보호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법에 의해서 전부 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국가다. 소циаль슈타틀히카이트 해서 웰페어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제 분데스레publik Deutschland 이거는 데모크라티슈 슈타트 민주국가고 레이크슈타트 법치국가고 이제 소циаль레 분데슈타트에서 사회적 사회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연방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적 레이크슈타트 사회적 사회복지 지향 법치국가다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통상에 한국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자, 유럽에서, 서구 유럽에서 예컨대 이제 사회 3인당, 뭐, 북부에서 3인당 이러면 자, 그 무슨 사회주의 하는 나라, 정당이 있는 거 보니까 사회주의 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이제 사회적이란 개념과 사회주의적이란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드렸고, 그래서 독일 말로 소ци알 하면 이제 게젤샤프트 이거는 이제 소셜리 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사회를 계속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가자 그런 얘기. 우리 이웃을 서로 보듬고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on-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compassion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껴안는 뭐 그런 개념이 소ци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ци알 이거는 이제 내가 wir selber gibt 해서 그 누군가가 스스로가 이제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동명이가 남을 위해서 자꾸 이거 베풀려고 하면은 김동명이는 소циаль레 멘슈 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ци알리스티시 하면은 자 이거는 사회주의적 이거는 뭐냐면 사회주의를 이제 이념으로 그러한 그 구현 이런 이념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그 사회주의적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циалист이시 하면은 wer anderen wegnimmt 해서 자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국가가 김동명이 그 재산을 빼앗거나 뭐 이러면은 이것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그 구분해야 된다. 사회적과 그 사회주의적 이 개념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당에서 정치 이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하에서는 이제 모든 그 국가가 이제 공장이나 은행이나 농토, 이 사회주의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하고 전부 국가가 소유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 자체도 이 시장에 맡기는 대신에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소циалистische Planwirtschaft가 여기서 나왔다. 구소련이 그랬고 구동구권이 그랬고 구동독이 모두 다 사회주의 그 계획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 북한도 바로 이 Planwirtschaft 계획경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북한이 그 사회주의 국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독과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자, 이 소циалистische Staate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고 과거 이제 서독의 그 3인당 지금 현재 3인당 이거는 이제 독일 말로 소ци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사회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당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독 구동독의 그 사통당 집권당 공산당 이 SED 사통당 이거는 소ци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그래서 소циalist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그 당시 그 68년도 헌법도 그렇고 74년도 헌법에서도 자 DDR 동독이 Sozialistische Staat der Deutschen Nation 그래서 자 이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걸 분명히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Sozialistische Staat der Arbeiter und Bauern 노동자 농민의 로 구성된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만약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그 배려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도 하고 연금도 주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항상 그 심퍼티를 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하라 그런 게 바로 사회적 기능을 갖춘 국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소циаль슈tat 사회복지국가, 사회적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자 자본주의 형태의 그 국가이면서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갖춘 그런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컨셉이 독일의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모든 개인이 이제 공장이나 은행, 농지 이런 것들을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경제 이 자체는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서 자, 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다시피 맨 가운데가 시장이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산업체도 있고 또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 무슨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모든 그 이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소비를 하고 이 시장을 통해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자 이렇게 시장은 그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그 옆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럴 때 자 국가는 어떻게 그 비샵스 폴리틱 경제 정책을 펼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소셜 폴리틱 자 사회복지 정책을 펼 건가 그 다음에 슈토이어 폴리틱 그 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사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운데서 조율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가 역할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그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장으로부터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불평등, 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과감하게 개입해서 국가가 조정 통제를 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법 20조에는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데모크라티도 하고 법치국가도 하고 이제 연방국가 무슨 뭐 이런 전부 이제 그 원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강조를 하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권력은 자, 누구를 통해서 그 국민들을 통해서 행사된다. 자, 어떤 수단을 통해서? in Wahlen und Abstimmungen. 그래서 모든 선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이 권력은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배선도 Organe, Gesetzgebung, 이건 파라멘, 의회고, der Volksgewalt 이거는 행정부고, 이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자 입법,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서 자 국민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국민들이 여러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 우리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삼부가 이제 전부 그 권력들을 행사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데스탁은 도대체 그럼 뭔가? 이게 유일한 독일의 그 파라멘트 의회가 바로 연방의회다. 분데스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베를린에 있고 이 분데스탁은 국민들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자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의석 수는 이제 598명이고 그 중에 반인 이제 299석이 바로 지역구 대표들로 이제 선출이 돼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99는 이제 비례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에 있어서 그 지역구, 하나 지역구는 발크라이스, 이거는 인구수 평균 25만 명이 되면 이제 그걸 바로 하나의 지역구로 이제 이렇게 간주한다. 그런 얘기고, 지금까지 그 이제 표류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연방의회 의원 수가 자, 598명이 아니고 무려 111명이나 많은 70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은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거 뭐 조금 복잡한데 자, 이보항만닷, 아우스클라이스만닷 자,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보항만닷은 뭔가?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유권자가 제2표를 행사하는데 자, 1표는 지역구 그 대표들을 선출하고 제2표는 이제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의석 598석은 자, 제2표에 의해서 이제 그 할당이 됩니다. 예컨대 A라는 정당이 제2표 그 집계를 좀 해봤더니 50%다 하면은 598석의 50%는 A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298석 가운데서 자, 자기가 이제 16개 주가 있는데 이 16개 주에서 전부 2표 그 이제 획득한 그 표수를 전부 검토를 해보고 자, 어느 주는 대단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어떤 주는 대단히 그 미흡하다 이럴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이런 획득한 그 제2표 수에 따라서 다시 298표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A 지역, 바덴 비르텐베르크, 이 주에서 예컨대 선전을 했다 해서, 우리가 50%를 획득했는데, 여기서 10%를 이 바덴 비르텐베르크, 이 A라는 주에서 했다 하면은, 298의 그 10%를 이 주에다가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들여다봤더니, 1차 제1표로 지역구에서 그 선전한 사람들이 29표보다 훨씬 더 많아. 지역구에서 1등한 지역구가 훨씬 더 많다. 예컨대 한 35석이 된다 하면은 29석만 가야 되는데 35석을 지역구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6표를 추가로 더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 의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2표에 의해서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선출 의석수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페어하지 않다. 왜? 저 A당은 50%만 2표에서 지금 유권자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의석의 50%만 가지고 가야지 왜 추가로 이버 항만다 추가 의석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페어하지 않다. 이제 그런 지적에 따라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균형 의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 의석을 이제 배정받지 못한 당들이 저 A당에 가는 예컨대 뭐 6석이 갔다 하면 그 6석을 우리한테도 달라 해가지고 또 자기 포션에 따라서 추가 의석을 못 가진 정당들이 이제 전부 가져간다. 뭐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분데스타그의 임기는 4년이고 여기서 이제 수상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2개가 있다. 하나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 누가 수상이 좋겠다 미리 선출을 해놓고 지금 A라는 이 수상 엉터리니까 우리가 불신임을 하자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불신임시킨다. 이게 이제 82년도에 그 당시 SPD 헬무 슈밋 이 수상이 반드시 불신임 투표로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헬무 콜 이것을 새로운 수상으로 미리 선출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신임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건설적이다, constructive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스스로가 신임안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지금 이 A라는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데 자꾸 지금 의회 내에서 분데스타그 내에서 지금 비토도 자꾸 발목을 잡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재수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 나 신임 물을게 해가지고 내는 게 바로 이제 페어트라운스프라게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005년 7월 달에 지금 사진에 이분 게아 슈레더 SPD 이분이 이제 페어트라운스프라게 이걸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2003년도에 아젠다 2010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일 후유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냈는데 이제 발목도 잡고 그 다음에 주 차원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 유권자들도 따라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임안을 냈는데 결국 25%만 이제 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불신임 된 거죠. 그러면서 연방의회를 이제 해산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2005년도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 반대당 CDU, CSU 이쪽에서 이제 수상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때부터 앙겔라 메르켈이 이제 집권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데스라트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통상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얘기가 분데스타그 이거는 하원이고, 분데스라트 이거는 상원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분데스라트이 뭔가, 영어 페더럴 카운슬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무슨 시네이트하고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이티브 하원, 상원 이런 개념이 챔버 오브 US Congress, upper chamber, lower chamber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데스라트 이거는 Einheitsweite Kammer des Parlaments 그래서
의회에 이제 그 두 번째 무슨 또 다른 그 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ein Organ eigener Verfassungsorgan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의회와는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정부 그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이 연방국가고, 그래서 주하고 연방 간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그러니까 주정부의 이해가 제대로 그 연방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입법 과정에서나 이제 그때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분데스라트다. 그래서 주 크기가 전부 다른데, 인구수가 다른데, 자, 이제 작은 주는 3석. 대표가 3명, 그 다음에 이제 700만이 넘는 그런 주는 뭐 6명 해가지고 총 69명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 분데스탁에서 이제 법을 제정할 때 이 분데스라트는 이제 동의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또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주와 관련된 그 입법 제정할 때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분데스라트 이쪽에 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다. 자, 분데스탁스발 요번 일요일 날 하는 선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하는데, 자, 요번에 이제 20대 선거다. 9월 26일 날 하는 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데스탁스발 이거는 알게만 일반 선거고 자유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전부 유권자가 투표를 행사한다. 자, 김동명이가 이제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받으면, 자, 이와 같은 거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거를 받으면, 자, 좌측에 이것이 제1표를 행사하는 거고, 우측이 제2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1표는 아까 얘기대로, 자, 이것이 이제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는 거다. 지역구 대표. 지역구 대표 선출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제2표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47개 정당이 이제 전부, 이 후보자를 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독일 연방 분데스탁스발 이거를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의회 그 선거 자체는, 자, 1표에서 지역구 뽑기 때문에 이 Personalisiert 인물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Verhältniswahl 해서 이제 비례대표다. 그러니까 제2표 각 정당별,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쏟아지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할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 비례대표 이 두 개념이 이제 합쳐진 것이 독일 연방의회 선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 정당은 란데스리스트 해가지고 주단위 의원들 명부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브란덴부르크주 구통독에 있는 1개주인데 5개주 하나 가운데인데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가 바로 브란덴부르크인데, 브란덴부르크에서 SPD에서 이와 같은 란데스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SPD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19명의 대표를 이와 같이 선정을 했다. 그 뜻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당 소개도 하고. 근데 우리 SPD는 16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 누구를 지금 지지를 하냐 하면은, 자,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데 뭐 노조를 지지하고, 근데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CDU-CSU하고 연정도 구성하고. 우리가 이런 당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전부 이런 것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면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제2표에서 SPD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독일 선거에서는 자, 이와 같은 주선거에 이제 명단 올려도 되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직접 디렉 칸디다트 발크라이스, 그래서 지역구에도 동시에 이제 자기가 출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 들어가면은, 자, 1번에 자, 브란덴부르크에서 1번이 올라프 숄츠인데, 이 사람이 이제 SPD 칸슬 칸디다트 요번 수상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저쪽 오스나브리크 저쪽 서독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란덴부르크 이 동독 지역에서 자, 이제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하면서 올라프 숄츠, 자, 비례대표에 1번 올려놨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에서도, 자, 지역구에서도, 여기 자,
야, 포츠담 메탈 마크, 그 다음에 텔터 플레밍. 여기에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력 소개하고, 그 다음 이칸디디어로 해서 자, 출마 병을 좀 적어 놓고. 예컨대 나는 포츠담 mehr, mich hat es sehr verbunden fühle, diesen Wahlkreis im nächsten deutschen Bundestag vertreten mich. 그리고 weil ich Bundeskanzler werden will.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포츠담, 내가 여기는 저 완전히 내가 여기 저 뭔가 지금 이제 결속돼 있는 것 같고 친근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나오는 지역구 나오는데 나는 앞으로 지금 현재 독일 수상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자기 그 출마변을 적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따구로 지금 하다가는 지금 현 정부처럼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완전히 우리 독일의 그 복지가 그야말로 그 다른 지역 국가들 수준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전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그럼 되냐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이제 쭉 말씀드리면 자, 김동명이 슈템세트를 해가지고, 슈팀세트를 해서, 자, 투표지를 받으면 아까 제 1표, 좌측에 지역구 대표를 자, 요렇게 X를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타이 아 해서 A당을 요렇게 칩니다. 그러면, 자, 지역구에서 제가 그, 파타이 A의 그 이 후보자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행스럽게도 제일 과반수 득표자다. 제일 많은 득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회에 진출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의회에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제2표에 의해서 정당 간에 어떤 이제 의석수로 할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A당이 보니까 제2표에서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50%는 못 받았지만 대략 한 4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 그 의회 의석수의 40%는 무조건 A당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게 대단히 그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A당이 자, 유권자의 4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 의석수의 40%는 우리 거다. 그런 얘기죠. 자, A 포션이 요 밑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의석수에서, 이 40%에 해당하는 의석수에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 자기네 당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전부 빼고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전부 채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내 전부 진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그 21년도는 이제 CDU, SPD, 그 다음에 빈즈스노이즈 그린, 녹색당, 링케, 프라이어 데모크라튼, Af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주요적.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연방의회 보면은, 자, 맨 위에서 이제 수상들이 1949년부터 지금 앙겔라 멜까지. 요 까만색은 전부 CDU, 컨서바티브 보수당이죠. 자, 김인현, 기사연, 이쪽에서 이제 주로 수상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요 빨간 데가 이제 3인당이다. 3인당, 빌리 브란드, 헬무 슈미트, 그 다음에 게아 슈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요 밑에 보면은 빨간 거 3인당하고, 그 다음에 CDS가 거의 둘이서 이제 독일을, 전후 독일을 지금까지 이제 끌어왔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2표에 따른 정당별 그 의석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 자, 이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석수가 총 15석이 남았다. 이 15석이다. 그런데 유권자 총 투표수가 10,000표다. 이럴 경우에, 자, 정당별로 획득 투표수가, 자, X, Y, Z당이 있는데, X당이 5,200표를 획득했다.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고, Y당이 1,700표, Z당이 3,100표를 이제 획득을 했다. 이럴 경우에, 자, 여기 이제 X당에 5,200, Y당에 1,700, Z당이 이제 3,100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맨 좌측에 디비조아, 이게 이제 약수인데, 이 약수들로 계속 나눠간다 이 말이에요. 약수들로 계속 나눠간다 이 말입니다. 약수들로. 그러니까,
자, X당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5,200표를 0.5로 나눕니다. 그러면 1,40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5,200을 1.5로 나누고 3,466. 그 다음에 5,200을 2.5로 나누고 3.5로 나누고 4.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Y당도 마찬가지. 1,700표를 0.5로 나누니까 최초의 3,400표가 됐다가 다시 1,133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Z당도 마찬가지 3,100을 0.5로 나누면 6,200이 되죠. 그 다음에 1.5로 나누면 2,06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그래서 15석이 전부 이제 남아있는 의석이 예컨대 15석이기 때문에 이 15석을 이제 나눠 갔는데 어떤 순서로 나눠 갔느냐. 자, 이 중에서 나눈 숫자 가운데 제일 높은 숫자부터 이제 전부 번호를 1년 순으로 매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부 이 숫자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1,400이니까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높은 것이 자 6,200이니까 2번 그 다음 높은 것이 3,400 그 다음 높은 것이 3,400 그 다음 높은 것이 자 2,080 예컨대 자 2,080 여기 2,08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번까지 쭉 매기면 15번까지 쭉 매기면 이 각 강별로 이제 의석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까지 전부 매겼는데 보니까 자 X당 같은 경우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13번, 14번 해서 자 8석이 갔고 너희들이 5,200표를 했기 때문에 8석이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Y당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지금 제일 세 당 중에서 제일 조금 받았는데 2석이다. 결국 4번하고 10번에 해당되니까 너희들은 2석밖에 못 가지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한다. 그 다음에 참여 그 주요 정당을 보면은 자 CDU, CSU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랜 전통이고 자 이거는 45년 창당을 했고 이 CDU는 이제 완전히 보수당이다. 컨서바티브. 그 다음에 위샤프스 리베랄 해서 자 이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그 다음에 크리스틀리 자 기독교 그 다음에 소ци알 사회복지 뭐 그런 거다. 그런데 49년 이래로 지금 CSU하고 이제 자매정당을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CSU는 이제 자, 이 크리스트리아 소ци알 우니온인 바이언에서 자, 이건 바이에른 주만 이제 자기네들이 대표로 그 출전을 하고 나머지 전 바이에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스웨덴은 둘이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야, CSU 너는 바이에른만 나가 대표해서 나는 너 안 나가는 다른 데는 전부 우리가 나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쭉 보면은 예전에 그 80년대부터 쭉 그냥 뭐 40% 이상 쭉 이렇게 해 왔었는데 자, 지난번 총선에서 36%뚝 떨어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20%대 초반이다.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수상을 보면요, 그 아데나워 수상부터, 자, 루드비, 에하트, 자, 컷, 게어, 키싱어, 헬무 콜, 그리고 이제 앙겔라 메켈까지 모두 52년간의 집권을 해온 명실상부한 이제 그 최대 정당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SPD인데 이건 160년 전통이고 3인당이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노동자, 뭐 이런 그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80년대는 거의 그 CDU하고 이제 막상 막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쭉 지내왔었는데 그러나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20%대로 추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 두 개 그 국민정당, 양당 정당이 이제 끌어왔다가 드디어 이제 2000년도 그 초반부터 2010년도 이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각종 그 여러 가지 그 정강 정책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그 공통성을 띠면서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고유의 그 거대 양당들이 이제 계속 그 포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SPD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20년간 집권을 했다. 윌리 브란트, 그 다음에 헬무 슈미트, 그 다음에 게하트 슈레더,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간 집권을 했다. 그 외에도 이제 FDP의 그 자민당이 있고, 이 자민당도 이제 전통은 오래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자유주의, 그 리버럴리스무스 이거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그 시장 경제 이거를 그 추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런 자유를 좀 더 많이 그 부여하는 막 그런 정당이고, 그 10%대 지금 그 안팎이다. 이제 그러니 그럼 여태까지 계속 그 거대 정당 그 CDC수 이런 정당과 이제 계속 연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나왔다. 그 다음에 녹색당인데, 자, 녹색당은 83년도 이제 의회 진출을 했고, 그러나 이제 90년대 그 통일 이후에 3. 그 당시에 그 5%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5%를 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 의회 진출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독 지역의 그 빈니스 노이츠 이거와 이제 그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3년도에 그래서 동독 지역은 빈니스 노이츠 니들이 커버하고 그리는 자 이쪽 녹색은 우리가 서쪽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자연, 환경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프리든 평화 그다음 프라운레히츠비비군 여권 신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 98년도 2005년 그 당시에 그 3인당 그 슈레더 정부와 연정에 참여를 했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링케 이 좌파 정당은 자 이것은 옛날에 그 구동독 몰락 이후에 자 그 당시 그 SED 그 사통당 동독 공산당 후신이 바로 PDS, 파타이데스 데모크라티언 소셜리스무스에서 민사당인데 2007년까지 자 이 민사당하고 그 당시 서쪽 그 오스카 라폰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바스키 자 이게 발 알터나티브 아바운 소циальной 게레시티카이 자 VASG 이거하고 이제 합병을 했는데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링케 이렇게 좌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은 여전히 소циал리스무스를 강조를 한다. 사회주의를 강조를 하고 또 사회복지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로 그 동독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제 노리고 있다. 지금 현재 한 지난 선거에서는 9.2% 이번 선거에서 6 내지 7% 주저앉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론조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득보잡 정당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알터나티브 도이칠란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12.6%로 무려 그 3위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네, 3위 정당으로. 그러면서 그 FDP, 그린은 얘들 전부 제끼고 정당 3위 정당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 이제 그 여태까지 그 투표하는 무투표층 그다음 벡슬벨라, 그 CDU, FDP 이쪽 그 지지대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갔다. 자, 이 당은 그러니까 EU 스캡티시 그 당시 2014, 15, 16년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그 금융 지원 뭐 이런 재정 악화로 인한 금융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EU가 깊이 그 관여하면서 그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많은 그 난민들이 독일 땅으로 몰려오고 여기 대해서 난민 유입 반대 그러면서 이 완전히 극우 정당 그 종족주의 뭐 이런 그 성향을 띠는 그런 극우 정당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터나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자 지금 현재 레통 시험 자 그리스 도와주는 거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전혀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저 주장자가 무슨 소리 우리는 대안이 있는데 하면서 alternative 아저 für Deutschland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이 지금 9월달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11%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 요번 일요일 날 이제 그 총선인데 마지막 이제 10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자, SPD 3인당이 25%, 그 다음에 우니온, CDU, CSU 21%, 그 다음에 그린은 녹색 16, FDP 11.5,
AfD 11.1, 링케 6.5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보시면은 자, 이 까만 색깔 CDU/CS가 무려 11.6%나 이제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제 전문가들, 이제 선거 전문가들 얘기는 자, 이제 요번 일요일 날 선거랑 결과가 나올 텐데 SPD는 대략 25에서 28%, CDU/CS는 이제 19에서 25% 안팎, 그 다음에 녹색당, 민주노인츠 이거는 14에서 19%, FDP 9.5, 13%, AfD 11에서 12, 링크에서 6 내지 7%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요 까만 색깔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지금 집권당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올 봄부터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올 7월 달 이후에 계속 그냥 완전히 20% 초반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무려 11% 이상의 지금 큰 낙차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들은 없는데 그러나 올 7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 홍수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라인하팔츠, 노트르베스팔른 이쪽 서독 지역에서 이제 엄청난 호우 피해가 있었고 200명 이상 사망 실종이 있었고 수십억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주민들의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흔들렸다 이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클리마 반델 기상 변화 이것이 요번 총선에 아주 큰 테마가 된다 이런 얘기. 이쪽은 아바일라 해가지고 지금 라인하팔츠 이쪽 지역에서 이제 홍수난 장면입니다. 주로 이제 포도가 많이 포도주 생산 지역인데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상 후보자를 보면 SPD 3인당 수상 후보자는 이제 올라프 숄츠 이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한.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 부수상이다. 비체 칸슬러 메르켈 수상, 이 사람이 부수상,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 연방 재무장관 하거나 파이낸스 미니스터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58년생 오스나프릭,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함부르크에서 쭉 주에서 함부르크 주에서 시에서 쭉 정치 활동을 해왔고 시장도 했고, 그 다음에 연방의회 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연방 이쪽 미니스터도 지냈고, 그러니까 이 캐리어가 지금 막강합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이제 코로나 재난대책 이거를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평가받고 있다. 작년 3월 달에 완전히 코로나 지원 대책으로 35억 유로 백신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우리처럼 이제 여전히 어렵다. 이와 같아서 500억 유로를 지원했고, 경제안정기금 1000억 유로.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이제 쏟아붓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캐리어상 지금 현재 다른 타의 이런 타의 추종을 부른 다른 이 부부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숄츠가 이제 43%고, 그 다음에 지금 아민 라셰트, 이 사람이 CDU/CSU, 지금 현재 이제 앙겔라 메르켈 당의 이 부부자인데 이 사람은 16%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올라프 숄츠, 이 사람은 슈레더 수상의 아주 완전히 지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슈레더 수상한테 밑에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슈레더리아나에서 완전히 슈레더 노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아젠다 2010 슈레더 수상의 개혁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소셜 데모크래시 폴리틱에서 이거 완전히 3인당 노선과 맞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페어님틱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 정책 자체가 아우스키보건 툴레시 대단히 균형 잡힌 정책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 자, 이 사람이 이제 CDU/CSU 수상 후보자인데 아민 라셰트다. 이 사람 지금 현 직책은 61년생이고
현 직책은 노트랑페스파르는 여기 주지사다. 정치학 전공을 했고 연방의회 의원은 단 한 차례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정치 스타일은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우유부나다 이런 그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마스크 나페어를 해서 마스크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그 주정부에서 이제 그 어떤 이런 민간 성업체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대규모 이제 그 마스크도 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들도 그 관여가 돼 있고 뭐 이런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 이미지에 큰 그 데미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현재 수상 후보자 그 인기도에 따르면은 자 올라프 숄츠 51, 그 다음에 저 밑에 아미 라셰트 25%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프 숄츠 SPD 이 가운데가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이죠. 전 연령층에서 지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년 그 총선 다음 주 그 요번 주 일요일 날 그 총선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 첫 번째 앙겔라 메르켈 현직 수상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 그런 선거고 그 다음에 전후 76년 만에 맞는 최대 그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선거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총선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코로나 사태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독일에 미칠 영향,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비투표층, 니펠라 이제 그 무투표층들이 좀 늘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브리팔 그 우편 투표율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이제 또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치 지형, 정당 지형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대로 CDU, CSU 한쪽, SPD 다른 축, 뭐 이런 식으로 그 거대 국민정당이 독일의 그 정치를 쭉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2010년 이후에 지금 많이 흐트러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당들도 드러나고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존 정당들의 이제 그 유권자들을 또 뺏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녹색당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사진에서 맨 오른쪽 이게 이제 바덴위르템베르크 이거는 저 독일 저 남서쪽에 있는 가장 큰 주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CDU 아성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완전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 여기에 35% 이상으로 이제 녹색당이 집권한 그런 식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세 분은 자 이거 라이나 팔츠 올드르 그 란탁스팔 이걸 했는데 자 주의회 선거를 했는데 전부 이 여성 그 전부 이 대표들 SPD, FDP, 그린은 이분들이 전부 이제 그 집권당을 구성을 했다는 거죠. 연정을 구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CDU-CSU가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D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SPD조차도 자 20%대 그 중반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린은 특히 그 기후변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홍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린은 지금 녹색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자 기후변화 대응 이것이 이제 유권자 그 최대 그 관심 주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냐면 SPD에 의해서 제1당이 유력합니다. 자 이게 20% 25%대 이상이다 하기 때문에 SPD가 여태까지 계속 그 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당이 유력하고 숄츠의 그 올라프 숄츠 그 인기가 계속 급상승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덩달아 SPD 명성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올라프 숄츠가 지금 당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정당의 그 이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그 당에 기여를 못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인기도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앙겔라 메르켈에서는 CDU, SPD 이것이 이제 그로스 코알리치온 연정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그로스 코알리치온 대연정 이거는 이제 불가능할 거다. 이제 다음 회기에서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해봐야 50%를 못 넘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듣보잡이라고 했던 지난번 총선에 12.6% 어떤 그 AfD Alternative Deutschland, AfD 극우 정당.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기존의 정당들이 자 얘들하고는 우리 연정 안 한다. 아무리 뭐 10%가 넘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들하고는 손 안 잡는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정에서 이제 AfD는 이제 배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성적인 나라고 그리고 완전 선진국이자 하는 거는 자 무슨 이런 극우 이런 거는 완전히 유권자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 바로 이제 그 국민정당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번 8월 9일 지난 여름에 이제 CDU, SPD, FDP, 자, 이것이, 당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연정 앞으로 우리 세 당이 어떻게 연정을 만약 하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CDU하고 SPD, FDP 이 세 당이 연정을 하면서 이런 보장은 없다. 그러나 세 당 간의 그 연정 대안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SPD하고 그린은 FDP. 자 SPD 올라프 숄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CDU, CSU 자 너희들 이제 야당 좀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에는 지금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기후변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그린의 이 정책도 그 국정에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 FDP의 노선도 지금 현재 존중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암펠 코알리치온 세 당 간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처럼 SPD, CDS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색당을 곁들이든지 아니면 SPD, CDU하고 FDP가 도이치란드 코알리치온 해가지고 하는데 전통적인 그런 어떤 기존의 쭉 해왔던 그런 그 대안, 연정 대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투표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치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그 투표제도, 선거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4.15 총선의 그 의혹 출발해서, 그 다음에 재검표 이후에 어떤 그 문제점들이 전부 다 드러났는지,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그런 그 사실들이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자, 4.15가 완전 부정선거였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 동서독 분단 당시에 이제 그 동독 마지막 그 89년 5월 7일 날 지자체 선거에서 동독이 이제 그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시종 일관 49년 이렇게 해서 그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탄로나면서 동독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길거리 시위대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동독이 망하게 되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실 때는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